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9학년도 고입 배정 오류의 원인과 경과를 확인하고 대책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11일 오후 3시에 2019학년도 고입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입 배정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배정이 잘못되었음을 학부모 등에게 알렸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 세종시 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교육감님, 2019년도 고입 배정 오류 사태의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이번에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하는데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겨서 오류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 및 학생 학부모님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그리고 세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늘 지원해 주셨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번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금 이 시스템 자체에 올해 처음으로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시험을 치른 학생이 동시에 배정 입시 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에 대응해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 오류입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 국제고, 자사고의 원서를 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똑같이 원서를 제출하는데 그 시스템을 돌리기 전에 합격자를 입력을 하면 그 합격자는 제외하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사전에는 확인을 했었는데 당일 합격자가 포함된 채로 시스템 최종적으로 결과가 고교 배정이 이루어진 잘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날 이 고입 배정 발표한 시도가 제주시하고 네. 충북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시는 우리 교육청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원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14일 날 언론과 시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사죄도 드리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가동했었던 그 회사 당국자가 와서도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합격자를 확인하는 절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어떤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지금 찾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납득이 안 가긴 하지만 교육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시에서 지난 12월 31일 날 중학교 중입 배정 시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거 인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류에 대해서 잡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 담당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특목고 인원을 제한 2,666명이 아니고 2,775명이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 문제로 업체하고 몇 번 통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감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사실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진행 과정 하나하나를 저희에게 보고하진 않습니다. 특히 현 회사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중입 배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세 차례, 두 차례 있었던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에 보고 평준화 배정도 그 회사에서 지적을 해왔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사실은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담당자가 그 문제로 업체하고 통화를 몇 차례 했다는 것은 시스템 오류로 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보입 배정 발표는 11일에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정 추첨은 언제 있습니까? 8일 날 추첨했습니다. 그럼 8일에 실제 배정 추첨을 하고 발표를 1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3일이라는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추첨 결과를 놓고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까? 추첨 저희들이 그 8일 날 시행을 하고 나서 공개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 입학 추첨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최종 배정 결과를 어떻게 통보할지, 그다음에 배정된 학교의 이후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와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이런 실무적인 일을 준비했지, 그 발표 전에 그걸 따로 열어보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타시도의 구체적인 상황 아마 거의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타시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타 시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검증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시에서 중학교 배정 오류 사고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세종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보입 배정 참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책임이 교육청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담당 장학사도 실제로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이걸 발표하기 전에 회사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입력된 숫자만큼이 정확하게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으로 발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결제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지금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담당자가 2,775명이 입력된 것에 대해서 업체하고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사 예감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때 몇 사람만 특목고에 간 아이들 몇 사람만 뽑아서 검증을 해봤더라면 네.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교육청은 또 한 가지 실수를 더했습니다. 11일 오후 9시에 다시 수정 배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일반고 배정 인원 중 195명의 학생이 당초 결과보다 후순위 지망학교로 배정받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로 인해서 또다시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당일날 수정 배정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더 큰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단 6시간 만에 수정 발표가 결정되기까지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109명의 학생이 포함된 채로 배정 결과가 첫 번째 나온 것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보고받고 바로 중지시키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다시 그 시스템으로 돌려서 나온 것을 워낙 원래 그날이 공개하기로 한 약속을 한 날이어서 이 시스템을 다시 돌렸을 때는 그 첫 번째 오류를 제거한 상태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인하시고 발표하겠다고 그래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전적으로 그 별도의 회의를 거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그 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만 결정을 한 것입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하고 보고를 해서 저희가 결재를 한 것입니다. 승인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때야말로 비상대책간부회의를 열어서 더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배정 결과를 늦추고라도 실제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걸 결정을 개방을 하는 순간 전부 다 이렇게 홍보가 되게 돼 있어서 그때 당시로는 특별 회의를 했어도 뭘 찾아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잘 그리고 그게 금요일 날 저녁이었다 보니까 당일 원래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하기로 그동안 쭉 약속이 되었고 진행이 그렇게 된 것이다 보니까 그 일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에 쫓겨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습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더 커지니까 다음 날 12일에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결국 후순위 배정 학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칙 없이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져버렸습니다. 후순위 배정 학생들을 구제하여 신입생을 배정함에 따라서 학생 수가 증감하는 학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배정 중이시죠? 네. 그러면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와 감소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증가하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있고 감소가 예상되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솔, 종천, 아름, 새롬, 보람고학과 예상으로 어쨌든 29명에서 53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1순위의 첫 번째 오류될 때 반영됐다가 다시 해서 후순위로 된 학생들이 전원 구제된다고 할 경우에 그렇고 그다음에 두루, 양지, 다정, 소담, 성남, 고운고 학생들이 많게 예상으로 최대치로는 61명, 적게는 1명까지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증감으로 인해서 학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학생이 증가한 학교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학급 수를 늘려야 하는 학교가 생기기도 할 테고요. 예정된 학급 배정에서 학급 수를 늘리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이긴 하지만 2명 정도씩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감소가 예상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학급보다 좀 부족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배정이 끝나고 나서 추가 전입 등 학생들이 예년 경우에 한 170, 8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으로 일정하게 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증감으로 인해서 과밀학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예정에 없던 학급수가 또 늘어나게 되고요. 또 학교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신에 굉장히 민감한데 내신의 유불리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네. 정원이 증원된 학교하고 정원이 미달된 학교하고 어느 학교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 학교의 경우에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내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줄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이 이 노력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표를 보면 지금 고운고하고 성남고가 있습니다. 고운고하고 성남고는 정원 200명 대비해서 학생 수가 지금 40%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담고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이렇게 정원 미달 학교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그 입학 전 전학하고 전입생 추가 배정을 통해서 정원을 확보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에게 교육청에서 보고할 때 입학 전 전학생 추가 배정 학생 수 인원이 180여 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 인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매년 2018년, 2017년 해왔던 수를 대체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17년에 197명, 18년에 173명 예. 전입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 180명이라는 숫자를 산출한 거는 그것도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보고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이사를 올지 이걸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예년의 경우에 볼 때 이 정도 180명 내외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게 향후 대책으로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지금 향후에 이사 들어올 계획인 동이 다정동 일부하고 사생활권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오는 학생들을 해당 지역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미달학교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그 문제는 사실은 전혀 오류가 없이 진행이 되었을 때에도 예상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집하는 것보다 학생 수가 적어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이 오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저 표에 의하면 오류 배정을 했을 때 고운고 배정 학생이 153명, 소담고가 137명, 성남고가 81명입니다. 네. 그런데 최초 배정 인원이 88명, 소담고 91명, 성남고 41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배정 오류의 문제가 향후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입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서 학생들의 학교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배정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는 내신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내신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희로서 가장 아픈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가 저희들이 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처음 개교한 학교 혹은 통학거리가 약간 좀 불편한 학교가 실제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선호하지 않는 그런 학교였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두루고나 양지고 같은 곳이 처음에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서 내신이 상당히 불리하고 그래서 대학 입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에 교육청에서 혹은 학교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2회째 졸업을 하는 양지고등학교나 올해 첫 졸업을 하는 우리 루고등학교 같은 곳에서 다른 학교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대입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배정이 되고 나서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하진 않더라도 다양하게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두루고하고 양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교한 고운고나 소담고 같은 경우는 그쪽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이렇게 소담고는 불균형이 애정돼 있는 곳의 학교에 대한 문제를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저희들이 선 지원 후 배정이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지원이 적은 곳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그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같은 걸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감님 그 홍보하고. 말씀은 네. 이 사태에 대한 답변으로는 적당하지 아니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소담고를 예를 들면 예, 물어보셨기 예. 때문에 그런데 소담고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아직 졸업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고3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입시의 지금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학생 정원이 이렇게 많이 미달된 학교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을 펼쳐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 어쨌든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배정 오류 사태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일정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차 피해자는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종 시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피해자는 미달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이 미달학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교육감님, 끝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일로 드러난 교육청 행정의 난맥은 어떻게 바꿔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종교육에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세종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새 학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류의 정확한 그 원인도 빠르게 찾아서 그에 대해서 가감없이 투명하게 보고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시스템도 정확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복귀하고 평가하면서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교육은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교육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그 성과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세종시 교육청 행정의 미숙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동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한 불균형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이 증원된 학교에서 보듯 일부 학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교 서열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는 세종시 교육청이 예의주시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적 대응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대응은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 학생과 학부모들 간의 갈등과 혼란만을 부추기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좀 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올해 배정 오류로 피해를 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생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3년 후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무너진 교육 행정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깊은 고민과 반성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혼란을 겪고 마음고생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진 도담동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영권에 있다. 최규진 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손현옥 의원님의 그 질문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교육감께서 손 의원님의 그 질문에 이 최근 발생한 이 재배정 사태, 이 사태에 대한 그 인식이 문제가 프로그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문제가 아닙니다. 1월 8일 날 교육감님하고 학부모님들 등이 참석한 추첨식이 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난수표를 생성하는 시드키 생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당시에 추첨을 한 것이죠, 그때. 그 시드키를 1월 8일 날 입력해서 네. 그 시스템 그 시드키에 따른 배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PC로 어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 당시에 지금 그 자리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추첨식에? 어떤 컴퓨터 이런 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좀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은 업무보고 때 별도로 답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에 있는 이 프로그램 관리 업체가 네.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 장학관과 특히 장학사 이분이 통화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미 제주도와 같은 제주도 교육청과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건 아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2018년 12월 31일 날 제주도에서 중학교 배정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주도에서 2018년 12월 31일 즉 우리 시에서 고교 배정을 하기에 정확하게 8일 앞서서 배정을 했는데 똑같은 시스템을 쓰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배정 오류가 발생해서 제주도 중학교 배정도 재배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제주도에서. 자, 그러면은 같은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8일 날 이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정을 하는데 점검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점검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 1차적으로 점검 안 한 건 누굽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왜 프로그램 문제입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11일 날 오후 3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도 점검 안 했단 말이에요. 이미 8일 날 추첨을 했는데 그 안에
특목고 109명 학생들이 일반고로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109명 빼냈더라면 되는데 11일 날 오후 3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상황이 악화된 거는 11일 날 오후 9시에 즉 9시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11일 날 6시에서 7시 사이에 재추첨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오류가 발생되고 나서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럼? 네, 재추첨한 게 언제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11월 11일 발표하고 나서 5시에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나서 그 109명에 해당한 학생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그 확인이 되어서 중지하고 발표를 중지하고 다시 시스템을 돌린 것으로. 다시 시스템 돌린 시각이라 네, 시각 다시 재배정 시스템 그 프로그램을 돌린 시각이 언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1월 11일 오후 6시 경일 거죠. 그 결정 과정은 어떤 결정 과정을 거친 겁니까? 이게? 오류가 발생되었으니까 그 들어가지 않아야 될 학생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시스템을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1일 날 오후 6시, 7시에 재배정을 했으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11월 3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발표에 대해서 이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11일 날 오후 3시 발표한 그 자료가 왜 문제가 됐냐면은 예술고, 과학경제,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109명이 일반고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문제 내용의 핵심 그거 아닙니까? 네, 그 다른 데 특목고 학생들은 이미 먼저 시험을 봐서 발표하죠. 예. 특목고 학생들은 이미 시험을 봐서 그 시험 결과가 합격 불합격이 네. 나왔기 때문에 이미 배정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배정이 된 상태에서 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다시 프로그램 돌리니까 과학경제예술학교에 들어가야 될 김아무개가 종천고등학교로 가 있는 거예요. 재배정. 네, 이중 배정으로. 네. 그렇죠, 이게. 된 자,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1차적으로 돌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목 학생들만 빼냈으면 되는 것입니다. 109명만. 자, 그리고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쓴 거는 이러한 문제가 적어도 제주도에서 발생됐고 제주도 발생한 다음에 8일간의 시간이 있었고 다시 또 8일날 추첨을 해놓고 11일날 발표하기까지 나흘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째 프로그램 문제입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교육청이 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대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학생들을 맡기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봉책이 아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